안녕하세요. 달리학당의 청년연구원 양영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달리 떠나는 새로운 삶, 중국 기행편입니다. 이 콘텐츠는 청년연구원인 저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보고 느꼈던 새로운 삶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중국의 운남성입니다. 바람과 구름의 땅으로 불려지는 운남성. 이 운남성은 중국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 운남성은 중국의 서남부 지역, 그러니까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죠. 면적은 무려 대한민국 우리나라 영토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옛날부터 이 큰 풍부한 자원과 보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과 교역을 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고 차와 말을 교역하는 차와 고도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교역이죠. 차와 고도를 만날 수 있는 운남성, 지금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갈 곳은 쿤밍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쿤밍이라는 지역은 상상을 하면서 가볼 건데요. 우리가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달려서 쿤밍에 도착했어요. 이 쿤밍은 운남성의 성도로서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로 봄의 도시, 봄의 고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비행기에 내려서 이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면서 버스를 타고 가볼 곳은 바로 성림이라는 곳이에요. 성림. 이 운남성 쿤밍 자체가 옛날부터 그 카르스트 지형으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가장 큰 관광지가 바로 성림인데요. 말 그대로 돌석자의 숲불림자입니다. 기암 괴석과 특이한 봉우리, 거대한 돌기둥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경관이 대단한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성림이란 곳은 지금으로부터 2억 7천만 년 전 사실 해수면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각 변동으로 융기가 되고 해저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던 석회암들이 이제 해수면 위로 나오면서, 그리고 다양한 이제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지금의 성림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성림을 다 구경하려면 총 3시간이 걸립니다. 걸어서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다 둘러보기는 그렇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성림, 소성림, 내부성림 중에서 대성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성림은 작은 것들은 5m, 심지어 높은 것들은 30m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대성림을 가시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림과 성림 이 돌 사이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한 곳이 무너져가지고 그 돌이 이 기둥 사이에 끼겨져 있는 사이에 딱 맞게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나쁜 짓을 하고 벌을 받을 짓을 한 자는 이 길을 지나갈 때 돌에 맞아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지나가 봤는데 다행히 저는 착하게 살았는지 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빨이 아파서 고생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해서 막 여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치아같이 생긴 돌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돌 모양은 치아처럼, 말 그대로 치아처럼 생겼는데 점프를 해서 그것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팠던 치아가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점프를 해서 그 돌을 건드렸더니 네, 그대로 아팠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튼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그쪽에 오셔서 한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달리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따리라는 곳이에요. 한국어로는 대리라고도 하는데 이 따리는 송나라 시절, 중국 송나라 시절 따리국이라는 아주 독립된 국가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따리는 이제 원나라 쿠빌라이에 의해 정복되기 전까지는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따리라는 지역은 음남과 티벳, 이제 미얀마를 잇는 무역과 교통,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가볼 곳은 따리 고성이라는 곳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운남과 티베트를 이어주는 이 차마 고도의 병창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따리 고성으로 불리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리석 있잖아요. 대리석. 그 대리석의 생산지, 가장 많이 나는 생산지가 바로 이 따리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창산이라는 4,000m나 되는 큰 산이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미얀마에서 그쪽으로 와서 보석을 팔고 또 대리석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옛날에 무역의 중심지였기도 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또 대표적인 특산품 음식을 보자면은 장미전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특이하죠. 장미전. 장미는 우리가 보통 보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이제 이 장미를 보고 따리의 이 배경을 보면은 너무 이 눈으로만 담아갈 수 없고 이 미각으로도 느껴서 이 아름다움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란에 장미를 넣고 전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니까 꼭 여행 가시면은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리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족, 바이주, 백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얀색 민족이라고 부르면서 옷과 여러 장신구들을 모두 하얗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족 문화회관에 한번 가서 중국어를 보면서 살펴봤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결혼식 풍습이 있었어요. 이 결혼식에서는 신부를 꼬집어줘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를 꼬집으면 정말 아플 텐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더 세게 꼬집어야 한다. 더 세게 꼬집어야 이 가정에 축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제가 실제로 꼬집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엄청 세게 꼬집어서 신부의 팔이 부을 정도로 부풀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신기했던 것은 이 백족들이 먹는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 입맛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치, 총각 김치, 김치 깍두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 조금 비슷했어요. 맵고 시큼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 민족처럼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맵고 한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우리나라에 있던 김치도 저쪽에서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또 기차를 타고 1시간을 더 가면 있는 곳이 바로 리장입니다. 이 리장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중국의 대사형과 800년 전에 옛 중국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장은 중국 현지에서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기도 하죠. 신혼여행으로 가서 사진도 많이 찍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가 나와서 소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보면 좋을 곳이 바로 옥룡설산과 효도협입니다. 옥룡설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로서 해발 높이가 무려 5,596m예요. 그래서 이 옥룡설산 말 그대로 산에 쌓인 눈이 마치 한 마리의 은빛용이 누워있는 것과 같다 해서 옥룡설산으로 불리고, 그리고 옛날에 서유기를 즐겨보셨던 사람은 알 텐데 이 손오공이 벌을 받아 산에 갇혔던 곳이 바로 이 옥룡설산이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한번 서유기도 보시고 국내에 예능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 TV에서 봤던 것과 실제로 봤던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 아름다움을 한번 또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은 이제 3,000m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서 이 공기,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정말 힘들고 산소가 부족해서 숨도 잘 안 쉬시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짙푸른 하늘색 5,000m 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남색깔의 하늘색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쪽에 가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산을 보시고 내려오면은 이제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한 인상여강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 공연은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죠. 장이모 감독님이 직접 연출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500명의 배우를 이용해서 소수민족의 삶을 1부에서 6부까지 다양한 소수민족의 삶,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보시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차로 한 30분? 1시간 정도만 가면 있는 곳인데요. 바로 호도협입니다. 이 호도협은 세계 3대 트레킹으로도 유명하죠. 사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연기된 지각운동은 하나였던 산을 옥룡설산과 하파설산으로 갈라놓았고, 그 사이에 금사강이 흘러들면서 이제 길이 16km, 높이 2000m가 되는 그런 길고 거대한 협곡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호도협은 옛날부터 호랑이가 그 금사강의 돌을 띄어서 넘나들던 곳, 협곡이라 해서 호도협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도협은 리장에서 샹그릴라까지 향하는 차마고도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차마고도는 중국 당나라 시절 티베트 토봉국과 차와 말을 교역하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아시죠? 그 실크로드보다 200년 정도 더 전에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시 객잔부터 시작해서 28밴드, 차마 객잔, 중도 객잔, 그다음 히나 객잔으로 이어지는 1박 2일의 그런 트레킹 여행을 해봤는데요. 나시 객잔에서 이제 28밴드로 가는 길이 정말 28개 길이 굽이 나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가뜩이나 2000m 산에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데 그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면은 정말 지금 저의 청년으로서의 삶을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길도 좀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 그 길을 지나면은 마치 또 인생처럼 또 힘든 길을 지나면은 평탄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길이 나타나요. 차마 객장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순탄하고, 또 차마 객장에서 중도 객장까지 가는 길은 또 험합니다.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속에서 제가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길을 잃을 때마다 벽돌에 옛날 사람들이 새긴 화살표 방향이 있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책을 보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듯이 그쪽에서는
또 자연이 알려주고 있죠. 힘들 때마다 이쪽으로 가라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서 간다면은 아주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더협을 트레킹을 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점은 하이라이트가 화장실입니다. 중도객잔에 위치한 화장실인데요. 왜 화장실이 유명할까? 이게 이제 천하제일측이라고 불리거든요. 천하제일측, 천하제일의 측, 중국어로 츠어수어라고 하는데 이게 처가 화장실이라는 뜻이 이제 거기에 그쪽으로 가보면은 이 옥룡설산에 많은 봉우리들이 손을 딱 피면은 한쪽에 다 제가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경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다 화장실에 오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밤에 오시면은 또 예쁜 밤하늘을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또 중국에 대한 또 인식도 바꾸고 좋은 모습들을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중국의 재밌는 여행지 그리고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인문학을 좀 좋은 시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